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시면요.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벌써 두 분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현안이 참 많습니다. 수요일이 되니까. 먼저 이 얘기 해보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간부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가운데 열린 간담회였습니다. 의미 있는 소통 행보로 보시는지 또 뭐 일부 야당 주장처럼 불통의 재확인인지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의미 있는 소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겠고요. 네. 모두 45명인가 48명인가 네네. 그랬죠. 쭉 이렇게 사각형으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커다란 강당에 옛날 학급 회의하던 기분 네. 연상되던데 네. 우선 4.13 총선 결과 나타난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민심은 무엇을 명령했느냐. 그것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 여당 어떤 숙제를 받아야 하는가. 네. 그런 상황인식에서 조금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네. 이를테면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4.13 총선의 첫 번째 의미를 꼽으라면 국정 운영 실패, 난맥상에 대한 호된 꾸지람이었다. 네. 그걸 들어야 하건만 그런 거에 대한 의미 부여 또는 반성 같은 게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상황인식이 조금은 좀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해서 더더욱 편집국장들이니까 제법 말도 좀 활발하게 하고 저도 네, 어제 네. 참석한 몇 사람들하고 오늘 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족해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할 말만 좀 한 것 같았다. 네.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저는 뭐 좋은 점수는 주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자 쓴소리로 포문을 여셨어요. 반면에 또 우리 소종섭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의미 있는 행보죠. 네. 그동안에 어쨌건 총선 이후에 뭐 2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보도국장, 편집국장들을 과 같이 여러 가지 그 간담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하튼 뭐 이거저거 떠나서 네. 그런 행보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건 여야 대표도 이란 방문 이후에 해서 얘기를 듣겠다라고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나아가서 그 모임을 그 정례화할 뭐 네. 그런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여야의 이른바 정책 협의체 구성 뭐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건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뭔가 좀 이렇게 대응하는 화답하는 모양새는 보여줬다. 네. 그래서 저는 물꼬는 좀 텄다. 그런데 저도 이제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그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어쨌건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인식 이런 일단은 뭐 이번 총선은 집권당을 2당으로 밀어내고 네.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이 된 거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전반적인 그동안의 그 가져왔던 국정 운영 기조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또 저 당청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한 뭔가 좀 이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가주면서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좀 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전체적인 내용도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쉬움도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이 대통령 발언 가운데 주목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국정 심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적 잘 알고 있다. 민생을 받드는 데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강윤 평론가님, 이거는 좀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말에 그치지 않고 작지만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이번 민의를 어떻게 하려 하고 지금 이제 약 2년 조금 못 남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일할 시간이 별로 없죠. 대선한 너댓 달 전부터는 사실상 스톱 또는 네. 유보 국면이라고 봐야 네.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현 정부가 왕성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은 1년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민생을 받드는 데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지금 여당이 2당이 된 데다가 네. 뭐 무소속들 합치고 해도 과반해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국회 협력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정무수석 기능, 정무실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좀 귀를 열고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밑에 사람들에게도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소국장님. 네. 요런 대목이 있어요.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 그래서 민의가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과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좀 아쉬운 관련이 대목인가요? 있는데 네. 왜 그 박 대통령은 총선 전에도 계속해서 이른바 국회 심판론을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9대 국회를 심판해달라.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그것과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동안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이러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3당 체제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논리로 쭉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총선의 민의가 거기에 있다고 박 대통령은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전반적인 박 대통령이 쭉 가져왔던 국정 기조, 특히 이른바 강한 어떤 진박 논란에서 보여주는 이 특정 우리 세력 중심의 어떤 이러한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주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가는 이러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비판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 일정하게 또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렇게 이제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 그를 통한 3당 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일종의 국회 책임론, 그러니까 청와대 책임론, 대통령의 책임론은 빼고 국회 책임론으로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는 네. 거죠. 지금 여당 내 공천 갈등 관련해서 국민들이 참 이게 밉게 본 그런 대목들이 이제 있었는데 컸죠. 예, 그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강윤 평론가님께 질문 드려보면요. 이 친박 패권 공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예. 자, 친박을 만든 적이 없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선거 때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냥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했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 별별 이야기를 다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없애라 마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친박이라고 우리 모여서 앞으로 친박이라고 하자. 무슨 도원 결의를 했겠습니까? 네네. 친박 비박 이걸 이명박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친이계 그때 공천 학살이 있었죠. 예. 대선 대권을 놓고 경쟁했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졌죠. 박근혜 후보 캠프에 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친박입니다. 네. 뭐 비서실장, 보좌관 등등 다 포함해서 네. 많은 이합 집산과 친소 관계는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 아는 친박인데 친박이라고 만든 거 없다는 말씀은 내가 뭐 만들어라 또는 이름을 친박이라고 하자 그거는 아니었겠지만 네. 친박은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 세력이고요. 또 뭐 내 사진 나 도와주지도 않더니 내 사진 가지고 마케팅 동원해서 선거에 득보더라. 유승민 의원 등등 몇 명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괘씸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한 번 콕 집어내는 것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네.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친박 비박이 무슨 패거리 우리가 파당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정치적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건 정치판에서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모여서 비생산적이고 뒤에서 꿍꿍이하고 요런 걸 안 하고 네. 그렇게 좋은 쪽으로 기능되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그 부분 발언도 조금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고충도 좀 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런 좀 이 스스로 아쉬운 감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총선이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자,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건 당과 정부의 관계다. 저는 요 대목이 좀 주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아서 계속 삐거덕거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 국장님 어떻게 좀 대통령의 고민을 보셨어요? 글쎄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할 수는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뒤에 또 임기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좀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서 좀 토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한편으로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의 약간의 그 무력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이후에 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또 표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건 당과 정부의 관계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당과 청와대가 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당청 관계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뭐 대표 네. 경선에서도 일정하게 좀 계속해서 대표냐 뭐 비례위원장이냐 계속 있겠습니다.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당이 오히려 그동안에 이번 총선 전에 사실상 뭐 당이 청와대 의견을 거의 다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과, 총선 결과가 나왔다면 더 당의 어떤 자율성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느냐. 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요점 한마디를 좀 보태고 싶어요. 네. 친박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된 건 사실이죠. 일단 선거 패배 이후에. 그렇죠. 1차적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친박계가 지는 게 맞긴 하니까. 네. 공천부터 선거를 주도해왔던 게 친박계고. 그리고 의원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의회 장악력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 떨어졌어요. 네. 19대보다도 훨씬 약해졌는데 19대 때 거의 거수기 역할을 다 새누리당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제 법, 특히 서비스 산업발전법 이런 걸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였으니까. 네. 그건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앞으로 출범할 122석짜리 새누리당한테 어제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네. 정부하고 당청이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더군다나 숫자도 줄었고 친박계를 통한 당 장악도 의외로 약해졌는데 그럴수록 안 되겠으니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나의 의지는 이런 것이다. 분명히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나랑 같이 가자. 저는 대내용 발언도 양수 겹장이 아닌가. 여당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남아있는 대목.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간담회를 3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가장 좀 내용이 촘촘한 간담회였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언론하고의 만남은 간혹 했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 그러면 좀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을 비판받았었는데 어제는 문답이 굉장히 길었죠.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첫 술밥에 배부르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 3당 대표와 이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고 정례화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과 협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자, 어떻게 좀 이 그림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 3년 만에 이런 편집국장, 보도국장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는 게 뉴스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실은 안 되는데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뉴스가 됐고 더군다나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겨서 질문도 왕성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만시지탄이라고 치고요. 네. 앞으로 전국 구조상 여야 협의체를 복원?
과연 복원이란 말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동이 된 적이 그닥 없었기 때문에. 네. 건설 내지는 활성화는 반드시 필수적이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을 통해서 일단 국회 지배나 독점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마당이고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 됐잖아요. 네. 그것을 당대표에게만 맡겨서는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1년 7개월 후의 대선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수석실 기능 그리고 주요 사안 대통령이 정말 꼭 해야겠다. 이것은 직접 나서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네. 이것에서 큰 틀의 합의를 놓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을 실무로 넘기는 이것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제는 과제가 되어버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제 3당과 함께 3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자리를 가질 거 아닙니까? 네. 5월 1일에서 그러니까 오는 주말부터 3일까지 이제 이란 네. 대대적인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갔다 오시는데 자, 그런데요. 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관한 질문들을 보면 야당과 만나 앉아도 평행선을 긋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법인세 인상 문제 부정적이었고요. 대기업 지정 제도 이 손질이 필요한 것들 이런 문제 그동안의 규제 완화와 연결돼 있고 한국판 양적 완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김영란법이 지금 이 경제 악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네. 현안들과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앞으로 이제 좀 이 여야 관계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그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고 네. 정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앞으로 남은 22개월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걸 좀 잘 구분을 해가면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야당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도 물론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만나서 거기서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오히려 만나서 더 갈등이 커진다면 안 만나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이 만났다. 그러면 무언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어떤 결과물이 국민들한테 이로운 결과물이 나와야 국민들도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기업 지정 제도를 손질하자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조 원 정도 이상을 대기업 집단으로 하는 것은 삼성전자랑 셀트리온을 같은 어떻게 잣대로 보느냐. 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데 여야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이 법인세 인상 문제나 한국판 양적 완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이른바 구조 개혁, 네. 구조 조정 여기에 네.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간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이 문제를 둘러싼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의견차들인데 저는 뭐 일단은 그런 큰 틀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거기서 당장 지금은 여야 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거기서 진솔하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도 일정하게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일정하게 마음을 비워놔야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 마음은 나는 그대로 철 갑옷을 입고 상대 보고 무조건 양보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변해야 되고 야당 대표들도 변해야 되고 그쪽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야 어쨌건 타협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3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짧게 그러면 어제의 이 간담회의 결과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네. 이 좀 지지율 반등에 도움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평론가님? 당장 그게 눈에 뜨일 만큼 드라마틱 이펙트라고 그러죠. 흔히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극적인 상향 반전 이걸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좀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지 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소 국장님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네. 더 이상 빠지기는 당연히 좀 올라가죠.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데이터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30%대를 회복해서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소극장 얘기도. 어쨌든 그 효과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시기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네. 지금 5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란 방문, 예. 이란 순방 다녀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을 또 국민들에게 꺼내놓을 것인가. 그 이후에 이제 이 3당과 함께 첫 번째 네. 여야 영수회담에서 뭐가 좀 나오면 네. 지지율 반등에도 그리고 영향이 어차피 있을 이런 수 있죠. 행보 자체가 어쨌건 국민들 보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서로 얘기하고 뭐 내용 자체를 떠나서 행태 자체가 박수 칠 것이고 바로 또 이제 순방 떠나시고 돌아와서 또 여야 만나고 이런 흐름, 이 일련의 흐름들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어쨌건 대통령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지율을 일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 국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경제 활성화의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기업 구조조정 문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바로 엊그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와 각 이제 정치권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4부로 이어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